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테이블북타워 옛다 책방입니다. 와, 네, 오늘은 옛다 책 소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일일 일개 버리기, 하루 한 가지 버리기라는 책인데요. 즐거운 상상에서 나왔어요. 일본 아마존 심플라이프 부문이라는 게 있나봐요. 여기에 베스트셀러였다고 하고요. 부제로는 오늘도 버릴까 말까 망설이는 당신을 위한 특별 처방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물건을 줄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누구나 가능한 즐거운 심플라이프. 미니멀리스트 미셸이라는 지은이가 썼는데요. 지은이 소개를 보면 인기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요. 미셸. 1978년생. 저보다 3살이 어리군요.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간사이 외국어 대학교에서 영미어를 전공했대요. 우리는 보통 영어, 영문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영미어라고 되어 있네요. 국제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하와이, 가나가와현, 캘리포니아 등 여러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12살 큰 아들, 10살 큰 딸, 7살 막내 아들, 그리고 미국인 남편과 살고 있다고 해요. 블로그 우라우라나 히비, 우리말로는 화창한 나날이라고 하네요. 화창한 나날 운영 중에 더욱 홀가분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즐겁게를 목표로 사는 모습을 소개했더니 월간 페이지 뷰가 90만 건 이상의 인기 블로거가 되었다고 그래요. 잡지에 칼럼을 쓰고 있고 지은 책으로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 아이디어 55가지, 미니멀리스트의 집안일 아이디어 63 등이 있다고 합니다. 책 뒤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책 뒤에 또 이러저러한 이렇게 이 책을 봐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흥미를 돋우는 그런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세상에 버릴 수 없는 물건은 없다. 좋아하는 물건만 가지고 심플하게 홀가분하게 답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물건을 버리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 그 물건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인생을 즐기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본문에서 이제 가져온 문구들이 있고요. 이 책 뒤에는 이 책의 목차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물건을 버리는 이유, 물건이 줄어들면 좋은 점, 물건을 버리는 법, 하루 한 개 버리기 실천법, 물건을 즐기는 법, 물건을 고르는 법, 물건의 양을 유지하는 법, 생각을 정리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까지 챕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옛날에 들여놓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왠지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뭔가 정리의 마법에 걸려서 내가 생활하는 공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좀 심플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 책은 좀 한번 어떻든 간에 한번 들여놓고 싶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펼쳐봤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책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책의 사이즈가 거기 적혀 있긴 한데, 이제 몇 센치에 몇 센치, 몇 밀리에 몇 밀리 이렇게 써 있어도 이렇게 딱 한 번에 딱 가늠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표지 이미지를 딱 보고서 이제 이 책은 뭐 얼마만 한 책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잠깐씩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거의 한 반 정도의 크기, 작은 책, 요즘엔 작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작은 책을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사진이나 이런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판형을 좀 이렇게 키워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이렇게 꼭 크지 않았어도 되게 한 손에 딱 짚고 이렇게 어딘가에 꽂아놓기에 좋은 그런 책 사이즈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러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 책, 군데군데 이제, 이 사람이, 미셸이 어떻게 해서 이제 물건을 버리게 됐는지, 뭐 이런, 정리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쭈루루루루 담겨 있어요.
어디를 살펴봐 주면 좋을까? 일단은 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역시 인트로에 있는지 시작하며, 보통 이제 들어가며, 뭐 머릿말 이런 용도로 쓰여져 있는 그런 글이 아닐까 싶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물건을 줄이면 집, 일상,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 친정은 일본 도호쿠 지방의 야마가타에 있는 선종 사찰입니다. 오, 신종이 사찰이래요. 절 본당은 꼭 필요한 물건으로만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늘 맑고 편안해서 어릴 때 본당에서 자주 낮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느긋하게 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물건이 적은 깔끔한 공간의 장점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린 시절 제 방은 무척 지저분했어요. 자파를 너무나 좋아하고 균일가 숍에 가는 것이 취미일 정도라 학교 기숙사의 좁은 방은 점점 물건에 점령당했죠. 우리도 다이소나 뭐 이렇게 저가이면서 다양한 그런 구색을 갖춘 곳을 많이 찾아가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도 그랬나 봐요. 게다가 정리하는 것을 싫어해서 방은 항상 너저분했습니다. 나도. 창피해서 친구를 초대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고, 기숙사 선생님이 이런 방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 라며 어처구니 없어 할 정도였던 그녀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정리, 일일개 버리기라는 미니멀 라이프의 세계로 빠져들었을까요? 뭐 궁금하죠.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한 후에도 자파를 좋아하는 것은 여전했죠. 그런데 친정에 와서 본당에서 잘 때마다 우리 집도 깔끔하게 치우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쁜 인테리어, 막 이렇게 간단하고 막 이렇게 그런 공간들 보면, 카페 같은 그런 공간들을 보면, 우리 집도 내가 사는 공간도 그렇게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분도 그러셨대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근이 잦은 남편 때문에 자주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한 달간 짐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무척 당황했지만 할 수 없이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그럭저럭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이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쾌적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짐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부터 물건을 줄이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 많은 물건이 있으면 그만큼 관리는 힘들어집니다. 제게 정리할 능력이 없는 이상 해결 방법은 물건을 줄이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정작 버리려고 하면 자꾸 망설여집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처분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몹시 힘든 일이라 도중에 여러 번 포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충형 인간인 저도 이 표현 되게 좋았어요. 대충형 인간, 우린 보통 이제 귀차니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 닉네임 중 하나가 찬타거든요. 귀찮다,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줄여서 이제 찬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도 약간 저하고 비슷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막 정리벽도 좀 있고 원래 좀 깔끔 떨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나하고는 뭔가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충형 인간이라는 이 멘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대충형 인간이 저도 무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개 버리기로 허들을 가장 낮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변화를 좀 해볼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막 너무 높고 거창한 그런 목표를 세우면 진짜 작심삼일도 이렇게 하기도 힘들 만큼, 그런데 아주 간단하고 소소하게 뭔가를 잘게 나눠서 실천할 것들을 잘라놓으면, 쪼개놓으면 뭔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 1개니까 하루 하나니까 시간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영수증 한 장만 버려도 괜찮습니다. 영수증 한 장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컨디션이 좋을 때는 큰 물건을 처분할 때도 있으니까요. 작심삼일인 저도 매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물건이 줄어들면서 일상과 마음이 부쩍 편안해졌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해 보이는 물건 있으면 멋지게 보일 것 같은 물건 등 매력적인 물건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건은 꼭 필요한 적당량만 있으면 됩니다.
또 물건을 줄이는 덕분에 제게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차분히 음미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본 선종의 격언 중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버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 그 물건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 일상,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기분 좋은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도 하루에 하나씩 비워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제안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앞에는 이제 이 집의 어떤 그런 풍경들, 거실은 어떤지, 뭐 부엌은 어떤지 이런 사진들이 특히 이제 책은 되게 큼지막하고 글이 그렇게 길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물건을 버리는 이유, 첫 번째, 집이 어질러지는 것은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내가 너무 귀찮거나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문제는 나보다 너무 많은 물건이 있었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물건을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집안에 있는 물건의 양을 줄이려면 매일 물건을 내보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고 하고, 버리는 두 번째 이유, 하루 한 개 뭐든지 좋으니까 버리는 습관을 기른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날은 영수증이라도 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하루 한 개라면 쉽게 지속할 수 있다고 하고, 부담을 줄여서 자기 같은 대충형 인간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고 해요. 필요 없는 물건을 하루 한 개씩 버리는 것,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버릴 물건이 없는 날엔 지갑 속에 있는 영수증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물건이 줄어들면 뭐가 좋아지나? 청소가 쉬워집니다. 물건을 없앴더니 청소할 때 아무것도 걸리는 것 없이 싹 닦기만 하면 됐다고 해요. 이번에도 문제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혹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물건이 많아서 청소하기 귀찮은 집이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해요. 물건이 줄어들면 시간 여유가 생긴다고 하네요. 많은 물건에 빼앗겼던 시간과 수고가 사라집니다. 물건 버리는 법이 중요하죠. 버릴 때는 심플하게 생각한다. 이거 지금 필요해? 아니지? 이런 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가 라고 해요. 지금 현재 물건이 많아서 청소하기 힘들거나 집안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꼈다면 과거나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즉시 처분합니다. 물건 버리는 법 두 번째, 버린 후에 상쾌함을 맛보고 스스로 칭찬한다. 이런 페이지가 있고요. 버리는 법 세 번째, 먼저 기준선을 정한다. 물건이 넘쳐나니까 수납 아이템을 더 사서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면 물건은 계속 늘어서 생활 공간을 압박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히려 기준선을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으로 돌려가면서 사용해 보니까 딱 좋다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주방용품은 전체 공간의 한 70%만 이제 담는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물건을 버릴 때 주의할 점, 가족의 물건엔 손대지 않는다.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는데 서로 남의 것만, 상대방 것만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자주 싸웠었는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내 생각을 강요해서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 먼저 자기 물건부터 정리하고 그 모습에서 스스로 알아서 배우도록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를 실감하셨다고 하고요. 버리는 법 다섯 번째, 좀처럼 버리기 힘들 때, 그럴 때는 그냥 버리지 말고 중고로 판매하거나 물려주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버리는 법 여섯 번째, 버릴 수 없는 건 없다. 그렇지만 애정을 갖고 있는 물건이 많은 곳은 처음에 하지 말고 뒤로 미루는 것을 추천해 주신다네요. 분발할 필요 없는 허들이 낮은 장소부터 시작하면 버리는 것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좋아하나 싫어하나,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나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고 해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지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지방, 가방, 문구용품, 현관, 세면실, 책장, 주방, 옷장,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갑 하면은 처분할 물건 리스트, 영수증,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카드,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 단골병원 이외의 진료카드 등등등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비상약, 자주 사용하는 약 이외에는 가지고 다니지 말자. 편의점에서 어차피 다 파니까. 풀 메이크업 세트가 들어있는 파우치 이런 거 첨언하라고 하고, 날짜 지난 전시회 DM, 길거리에서 받은 광고지, 가끔씩 이런 거 막 가방 열어보면 계속 나올 때가 있죠. 언젠가 읽으려고 생각한 책, 무겁죠. 공짜로 받은 경품. 문구용품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떨어진 펜, 관광지에서 구입한 잡기 힘든 모양의 펜, 예뻐서 샀는데 실용성은 떨어지는 여러 개 있는 같은 색깔 볼펜, 접착력이 약해진 풀, 3년 전부터 그대로 있는 접착식 메모지. 맞아요. 저희 집에도 이거 되게 많은데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계속 쌓여만 있는 그런 애들이 많죠. 여러 개 있는 가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두지 말고 그냥 필요한 곳에 한 곳씩 이렇게 배분해 놓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실천법 세 번째 건데, 버린 것 기록해두기. 우리가 보통 뭐 해야 할 일 뭐 이런 거 해서 투두 리스트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한 일, 해치운 일, 해버린 일, 완성한 일, 이건 돈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만큼 했다, 돈 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자신의 노력을 기록하고 그 가시화해서 이렇게 잘했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는 그런 용도로 돈 리스트를 추천해 주기도 했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이제 하루 한 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서, 첫날은 뭐 젓가락, 두 번째는 뭐 카메라 케이스, 뭐 안약, 영수증, 뭐 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하루에 하나씩 버렸던 것들을 쭉 이 카메라로 담아가지고 리스트업 해놓기도 했었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찍어가지고 책에 실어 넣기. 그리고 매주 금요일엔 꽃을 장식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꽃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파를 전혀 사지 않게 됐다고 하네요. 꽃이 중심의 인테리어를 생각하면 자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갖고 금요일날 꽃을 사서 장식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기도 했다고 하고, 내 마음에 꼭 드는 물건 사기,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 보다가, 야채, 뭐죠? 그 야채 탈수기? 뭐 이거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리고 하루 한 개 버리기, 뭐 이렇게, 도전한 호소다 30대 한 분의 이제 사례들도 있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속도도 또 많이 붙는다. 호소다 씨가 이제 하루 한 개씩 버린 물건들을 이렇게 쭉 또 해서 66일간 약 200개를 버렸다고. 그래서 연령별로, 잠깐만요. 연령별로도 이렇게 쭉 버린 물건들 이렇게 해서 리스트업을 이렇게 이미지하고 함께 뭐 20, 30대, 60대, 70대 남성까지 쭉 있고, 맨 마지막에 버릴 물건 리스트들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그런 리스트 샘플들도 같이 넣어놨어요. 이 책 보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만화책으로 소개했던 곤도마리에, 일본의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이제 직군을 만들어낸 이제 곤도마리에의 그 설렘 정리법을 만화책으로 엮은 곤마리 씨, 우리 집 좀 정리해 주세요라는 책 소개한 적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이 읽으면 되게 좋겠다. 그거는 이제 만화니까 약간 이제 스토리도 있고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딱 적혀 있다면, 이거는 사진으로 비주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하고 아주 소소하고 디테일한 팁들이 담겨 있는 책이어서, 약간 뭐 미니멀 라이프 라든지 뭐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뭐 이렇게 좀 정돈된 상태에서 새해를 맞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좀 올해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렇게 살고 싶다. 좀 더 괜찮은 상태, 상황, 괜찮은 나로 좀 성장해 보고도 싶고, 뭐 이런 거 주변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막 이 책 보면서, 이 책, 이런저런 책들을 이제 옛날에 가져다 놓으면서 책의 쓸모, 책의 기능, 책의 유용함,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들을 해봤는데,
책이라는 건 뭐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지고 싶은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행동이나 뭔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책들도 꽤 좋은 책인 것 같다. 뭐, 다른 사람의 견해, 생각, 사상, 몰랐던 이야기들, 아니면 흥미진진한 상상의 세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책일 텐데, 이런 어떤 노하우들, 혹은,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지는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책들도 참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 한 개 버리기. 네, 즐거운 상상에서 펴낸 미니멀리스트 미셸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 소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